자, 명상책. 원래 이게 책이 필요한 사람들만 파는데, 오늘은 일찍 팔 거예요. 원래는 끝날 때 필요한 사람 사가세요 이러는데, 오늘은 일찍 팔아먹을 거야.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물론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냐면, 한 권에 2만 원, 두 권에 3만 원. 아니, 그냥 묶어서 사. 그냥 2개 필요하면, 한 사람씩 한 권씩 필요하면 묶어서 사. 이게 거슬러 주기도 귀찮고, 그냥 묶어서 사. 이게 3만 원이면 거의 이게 원가로 저한테 들어오는 값이에요. 그냥 묶어서 사. 그래서, 이런 게 홈쇼핑에서 많이. 그리고 저 퍼런 책도 몇 개 있어요. 퍼런 책 필요하시면 퍼런 책하고 묶어서 사도 3만 원이야. 그래서 이따가 쉴 때 하면 제가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저녁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나. 감동을 해서가 아니고 노안인데 글을 보려니까 막 눈물이 나, 눈물이.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명상을 할 거예요. 명상. 제가 명상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명상을 위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사는 게 중심이다. 제가 이 책에도 그렇게 다 써놨어요. 이 책 말고, 이 책은 밑밥책이고, 이 책 말고 좀 어려운 책을 내년쯤에, 아니 이게 잘 팔리면 이게 잘 팔리면, 안 팔리면 안 씁니다.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명상을 시작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죠. 중학교 3학년 이때쯤에 이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자꾸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 이러는데 노력해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를 늘상 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은 뭐 공부하면 된다 하는데 안 돼요. 그 외모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도 타고납니다. 외모도 타고나듯이 키도 타고나는 게 첫째예요.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뭐 운동을 하면 뭐 키가 커져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길게 타고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타고나는 게 부족하면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타고난 걸 못 바꾸잖아. 생긴 걸 못 바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미 타고난 거는 못 바꾸니까 약간 리모델링해서 약간 부드럽게 하는 거지, 이거를 막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그 타고난 거 안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서 극복해낼 것인가가 명상의 제 화두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쓰는데, 저는 명상 만능주의자예요. 명상 만능주의자가 뭐냐면, 명상을 고급으로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요. 실제로 제가 약간 황당한 거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할 것 같은, 야, 그게 실제로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고, 우리 어렸을 때는 나 그런 거 계속 생각했었는데, 밥 안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그게 인간이 무엇을 먹느냐, 그런 식의 사고가 있어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건 아닌데,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료적 특징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녀는 이슬만 먹고 살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면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잇을 열심히 먹으면 예전에 한무제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한무제가 안 죽으려고 불사를 추구하면서 동으로 된 큰 소반을 만들어 채반 같은 걸 동으로 크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하면 한 컵 정도 나온대요. 새벽에. 이걸 이렇게 이제 접시 안대나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한 컵 정도 나온대. 그거 옛날 마셨었어. 예. 잘 죽었어요. 그래서 이슬은 효과가 없구나. 이슬은 뭔 효과가 지금 생각해봐도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뭉설인데 일종의 가뭉설인데 우리 어렸을 때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고기 먹으면 사람이 사나워진다. 그리고 왜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느냐? 소젖을 먹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 먹으면 살찌는 게 아니고 모든 살찐 동물은 다 초식 동물이고 육식 동물 중에는 살찐 놈 거의 없고 아니 생각을 해봐. 육식 동물 중에 살찐 놈 거의 없고 그리고 초식 동물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육식 동물이 머리가 좋아요. 초식 동물일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풀 같은 걸 이렇게 그런 걸 먹으면 깨끗한 걸 먹으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고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걸 먹으면 그것에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결국 밥도 어느 순간에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밥도 안 먹는 경지에 이르러야 안 죽는다. 이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간 쌉소리인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선술 뭐 이런 데서 제가 원래 불교 쪽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예전에는 신선 이런 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잘 알아요. 아마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절걸. 저도 안타깝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야. 내가 죽으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내가 이 힘들게 찾은 것들을 누구에게 다 전할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명상 만능주의자예요. 명상 만능주의자는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그 에너지로 뭐든지 치환시킬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틔울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까지 명상을 못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잘 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망했느냐? 아니야. 약간 사람같이 됐어. 그 전에 사람 아닌 데서 출발해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약간 사람같이 됐어. 그래서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점은 뭐냐? 효율성을 높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것만 가지고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이 총체로 청소하는 거 말고 안에 프로그램을 청소를 해주면 지울 걸 지우고 깨끗하게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주면 애가 훨씬 성능이 좋아지죠. 제품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면 그 100을 다 발휘하거나 120 정도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이긴다. 라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200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200을 타고난 놈을 100을 타고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김병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100m를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는 없어. 100m 경기에서. 왜? 짧거든.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타고난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뭐 노력한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우월하게 타고난 사람을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을 열심히 해도 진짜 이쁘게 태어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 꽃미남들 이렇게 봐봐. 걔네는 뭐 이미 끝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는 없고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효율이 좋아지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을 하든 뭐 안 그러면 뭐 골프를 치든 안 그러면 아무튼 모임을 가지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 상황에서의 내 위치가 어디냐가 굉장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만족도하고 관련이 돼요. 뭐 가족도 그렇고 그 주변인들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나랑 비슷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어요. 거기서 대장만 되면 인생이 즐거워요. 인생이 즐거워.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가졌고 내 주변에도 다 100 가진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걔네는 오히려 90이나 80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명상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안에 거를 좀 깨끗하게 스마트폰에 좀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100을 써도 이 사람보다는 좀 튀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 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행복은 성취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보다 우월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조선시대 임금이 싸고 나면 쌀 때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 임금은 죽을 때까지 요강에서 쌉니다. 매화틀이라고 이렇게 이동식 변기가 있어요. 이동식 변기. 거기서 이렇게 싸고 나면 다 싸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밑에 이제 바로 이거 빼가지고 그걸 냄새도 맡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맛도 보고 바로 이 맛이야.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닦을 때는 어떻게 닦냐면 애기들처럼 엉덩이를 듭니다.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가 못 닦으니까 애가 들잖아. 그럼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럼 누가 닦아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걸 해봤어요. 제 조카애를 제가 했었다고 어렸을 때. 그런데 걔가 30이 됐지. 야, 나 참 환장하겠다. 그래서 임금은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80인데 싸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녀가 와서 비단으로 이렇게 닦아줘.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을 누가 그걸 닦아준다고 생각해봐. 야, 그거 쉽지 않다. 야, 이거 쉽지 않다. 그치? 그거 사양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줘도, 야,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다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행복의 조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할 때 나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바라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100만 원짜리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진짜 벽돌폰 하나 갖고 있으면 90년대 말에 이만한 거 이거 하나 이만한 걸 갖고 있으면 그게 아령 같은 거 행복한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느냐? 안 해요. 왜? 전화 요금 나올까 봐. 들고만 다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보다 우월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우월한 게 옆으로 우월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뭐 이렇게 뭐 연봉도 잘 벌고 어쩌고 우리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쩌라고가 됩니다. 어쩌라고가 됩니다. 어쩔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해. 그런데 그런 뭐 박지성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상황이. 예.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선수가 박지성이래. 그러면 그래요. 텔레비에 보던 그 양반이네. 이러고 끝나겠지.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우월성을 발휘해 갖고는 그거는 나는 자연이다가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행복해.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능률을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극복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명상을 하면 멘탈이 강해지지. 멘탈 강한 건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멘탈이 강할 걸? 그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멘탈은 강해. 그리고 멘탈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씹어도 신경을 안 쓰지. 신경을 안 쓰지. 근데 명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기스를 못 내. 이게 방어벽이 너무 센 거예요. 이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푹푹 박히는 거고,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왔는데 푹푹 꽂히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멘탈이 강한 사람은 화살이 안 날라오냐? 아니, 화살은 더 많이 날라와. 우리는 숱한 화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날라와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명상을 배우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사실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행복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뒤에다가 무슨 문구를 하나 넣읍시다 이래서 뭐 달력을 만드는데 뭐라 그랬냐면, 일찍 죽을 자신이 없으면 명상을 해라. 이거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명상을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환갑을 내가 살아도, 환갑이어도 3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리고 70 중반, 80이 넘어가면 독거노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너무 비극적인 얘기인데. 부부끼리 살고 있고 애랑 같이 안 살잖아요. 70된 분이 뭐 부모와 자식과 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한 4, 50년을 사니까 대화할 것도 없고 마치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듯한 느낌이죠. 그냥 얼마예요?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한두 말밖에 안 해. 그 이상의 대화가 없어. 궁금한 게 없어. 마누라가 머리를 싹 빨아고 와봐라. 궁금한가? 마누라가 바뀌어도 모를걸? 밥만 계속 해주고 있으면 그냥 마누라인 줄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랑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한다. 어떻게 보면 개를 키우면서. 그래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는 자기 안에께 정리가 많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배워서 자기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안 흔들리는, 중심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이런 사람들 대단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의 어떠한 철학적 체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저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큰 스님들을 이렇게 찾아뵈도 두 종류의 큰 스님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 생각들이 이렇게 쫙 정리가 어느 정도 이상 돼 있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다 자기가 큰 거 하나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꼭 교리적으로 100% 정통하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 우리가 보면 저거는 약간씩은 틀려 있어.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좀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뚜렷한 어떠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안 흔들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연세 드시고 큰 스님이라도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말하면 그런가? 이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더 확립될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세계관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사실은 멋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예전에 논어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요.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 조폭 출신인데 그 사람은 특징이 자기는 배옷을 입고 싼 옷,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오는 이런 싼 옷을 입고 남들이 비단 옷 입고, 그러니까 명품 옷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진짜 저 사람들 대단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주눅이 듭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래도 약간 이렇게 눌린다고 할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확립된 사람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신경들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은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명상과 연결이 되고, 근데 그 부분을 뭐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젊은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구현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을 안 하시면 진짜 쓸쓸해질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도 만나고 연세 드신 분도 만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 겁나 많이 만나죠. 연세 드신 분이 막 천지 삐까리로 있는, 저는 20대 때부터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 버릇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더 옛날 얘기를 잘해. 환경이 그랬어. 환경이. 내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주관을 잘 확립시켜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단점이 뭐냐면 당신이 직장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뭔가 자기 일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년퇴직을 하든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면,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고 집에서도 찬밥이지. 그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 개보다도 서열이 떨어지는 거지. 집안에서 서열을 정하면 서열 순위가 젊었을 때는 1등이었는데,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장된 모습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부딪히면 개한테도 치지. 부딪히면 안 돼. 절대 부딪히면. 칼이, 아주 예리한 칼이 있는데 절대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이거 계속 여기서 내가 뽑는다만 하고 있어야지 뽑으면 안 돼. 뽑았다가 러시아 같이 된다. 되게 센 줄 알았는데 이게 상대가 별로 그렇게 너무 옛날 무기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종류가 되는 것 같아. 하나는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눈치를 보는 쪽으로 진화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그냥 벽 쌓고 자기 옛날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 퇴행성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연령퇴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갇혀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악플을 많이 답니다.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이러면서 그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잘 알면 뭔가를 하면 될 건데 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외로워져요. 더 외로워져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을 인정을 하고 놓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한 사람일수록 부드럽고 양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양보 못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많이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른들을 뵈면, 저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일수록 고집이 훨씬 강해요. 그게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약해서.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이 현재 위치를 직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안 그런데 지금 이제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양보를 상당히 강요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한 명만 대학에 가야 돼. 그러면 아들이 갔어. 걔는 공부를 못 하는데도, 딸이 공부를 더 잘했는데도 걔는 안 됐어. 그러면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공장에도 가고 이랬었어요.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아들이나 아니면 박한 장관을 위해서 이렇게 내조를 하는 거예요. 표도 안 나고 개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신을 내세우는데 익숙하지 못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서도 여성은 자기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내 공간을 만들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간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안방은 같이 공유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공유 공간에서 박한 장반 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자기가 어지러 놓잖아. 그러면 한 소리를 들어요. 그거 좀 정리 좀 하라고. 내 화장대인데도 내가 한 소리를 들어야 돼. 야, 이게 도대체 내 공간은 뭔가? 그러면 마루가 내 공간이냐? 거실이 내 공간이냐? 아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방이 내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은 노동 공간이야. 그건 네 공간이 아니고 노동 공간. 그 작업대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은 자식 방이 있어요. 애들은 애들 방이 있어. 근데 어머니들이 내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들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뜬금포를 잘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위치를 잡고 주장하던 것들을 잘 안 해봐서 그래. 이게 떨어져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맞춰만 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거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안 좋은 예를 들면 남성이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 피우다가 아들들이나 애들도 별로 그렇게 상대를 안 해주니까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진짜 유튜브나 TV 보다가 끝나는 거고, 그 정도로 그냥 폐쇄적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은 그나마 노동가치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노동가치라는 게 뭐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여행 가려면 엄마를 후려야 애를 잠깐 이렇게 해서, 아니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다 봐봐. 그래서 이걸 척을 지면 안 돼.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나중에 여행 갈 때 안 봐주거든. 한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돈으로 맡기면 되느냐? 돈으로 맡길 만한 데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 같이 잘 성의껏 해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은 어느 정도 이상의 노동 가치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런 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있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엄마 나 이번에 지금 여행을 가는데 3박 4일만 애 좀 맡아줘. 그러면 내 일을 취소하고 이걸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삶이 절대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머니면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은 거의 그런 일과 부딪히면 다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누구 결혼식이어서 내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기성세대 어머니들, 그러니까 양보하는 게 익숙한 거죠. 그런데 양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양보는 하지만 거기서 어떤 합리성을 찾아내서 자신을 정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손자한테도 무시를 받아요.
처음에는 손자들한테 잘해주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는데 나중에 손자가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저학년을 조금 벗어나면 자꾸 쓸데없이 뭐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좀씩 맘먹기 시작한다니까 이것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한번 봐봐.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걔네들도 다 눈치가 있다니까. 한 6, 7살만 돼도 다 눈치가 있어. 엄마한테는 못 버텨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할머니가 계속 양보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양보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야. 어느 정도 이상 서로 금을 거서 스트레스 안 받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색깔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명상을 배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0이 넘어가면 뭐를 먹어도 맛이 없고 어디를 가도 재미가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니실 수 있을 때 많이 다니시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게 큰 낭비만 아니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잘못 아끼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는 이걸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생기면 다 써.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식으로 교육을 받았냐면 나라가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저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안 쓰는 걸로 나한테 안 써서 그걸로 뭔가 자원들을 만들어 놓고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 있으면 전등 하나 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그냥 밝게 살아. 아니 내가 무슨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닌데 좀 어두우면 어때요? 애들이 안 와. 애들 안 와.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뭐 낭비적으로 살으라. 아니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도 절대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절약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절대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낭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나중에 80세 중반이 넘어가면 어디를 못 다니거든요. 그때 자기가 회상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회상폭을 굉장히 넓혀 놓지 않으면 안 돼요. 80대 중반에 죽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대부분 90대 후반까지 갈 겁니다. 그건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경험을 많이 해놔라. 저도 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선택적으로 딱 에너지를 몰아쓰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랑 좀 다녀보시거나 저를 좀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알아. 저는 밥을 먹어도 똑같은 걸 먹어. 여러 가지를 막 계속 찾지 않아. 절대.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몰아서 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잖아. 우리는 맨날 빡이잖아.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다 그래도 저는 똑같은 걸로 죽을 때까지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대해 신경 안 써. 그리고 딴 걸로 그 에너지로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비극적 사람이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인 상태에 있을 때도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80이 넘어서 어디 잘 못 다녀. 다녀도 재미가 없어. 그건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몸이 피곤하거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만 떠도 피곤해. 이런 게. 난 눈꺼풀이 피곤해. 그래도 제가 뭐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눈 뜰 수 있을 때 열심히 떠라. 좀 있으면 뜨기도 어려울 거다. 얼마 안 남았다. 야, 눈 뜨는 거 얼마 안 남았다. 너무 비극적이지. 그래서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다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테마기행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보고 있으면 내가 가본 데잖아요.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폭이 확 달라집니다.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몰라요. 아까 내가 점심 먹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 보살님 미국에서 왔거든. 그래서 어디서 왔냐면 시애틀. 잠 못 이루는 거. 불면증에 나 그거밖에 몰라. 시애틀 나 몰라.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거 다 쳤어.
왜 그러냐?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험이 많고 다양하면 훨씬 풍요롭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커피를 하루에 그래도 한 잔 정도는 마셔요 라고 하면 힘들더라도 커피에 대해서 몇 번 정도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울 수 있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커피 마시면서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 모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게. 네? 그러면 점점 이 고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집은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맛없는 집은 맛없다고 욕하면서 먹고 이러면서 분별하는 거하고 그런 게 다 행복이에요. 무분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3가지 모토로 놓는 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공부는 그 학교 공부 아닙니다. 학교 공부 말고 취미로서 나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공부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커피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면 내가 스타벅스에 가더라도 스타벅스가 최대한 균질하게 해주려고 해도 어떤 때는 야 이게 조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더 볶은 것 같은데 느낍니다. 애들 많이 먹어본 애들 바로 느낍니다. 우리는 그냥 라떼와 아메리카노를 구분하지. 이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게 그래도 어느 동네 원두인갑다 정도까지만 가면 저는 포기거든요. 저는 미각이 거의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미각이나 이런 쪽이 거의 없습니다. 초탈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안 돼.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대신에 미각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되는데 눈으로 보는 이 눈썰미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딱 보면 요거는 요 차이가 있고 이게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처음 봐도 우리는 약을 팔아요. 그래서 저랑 답사 같은 거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똑같이 보거든. 우리가 같이 갔거든. 근데 나는 설명을 해. 신기하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이제 잘 즐기게 돼서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커피를 마셔도 있잖아요. 됩니다. 됩니다. 이거는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만 이거는 남미 것 같아. 이거는 아프리카 것 같아. 야, 이거는 동남아 것 같은데 이거 히말라야 쪽 아닌가? 거의 맞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부. 공부. 그 다음에 답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게 기억을 가장 많이 남기는 방식이 답사예요. 가보면 달라요. 가보면 달라.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 얘기할 때도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많이 가보세요. 많이 가보세요. 뭐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많이 다녀보세요. 저는 뭐 차가 없어서 제가 많이 다니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원래 제 성격은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살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살라고 바꾼 거라서 너무 힘들어.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거하고 답사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조건만 된다면 2번 가라를 얘기합니다. 같은 장소에 2번 가라. 한 번은 아무 정보 없이 가라. 그때는 내가 감으로 느껴. 그리고 2번째는 공부하고 가라.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가면 그 틀에 갇혀가지고 진짜 그렇게 봐. 뭐가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맞선을 보는데 전혀 정보 없이 맞선만 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이미지만 느껴.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을 내가 다 깔고 가잖아요. 읽고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왜곡돼서 보인다니까. 아니 진짜. 진짜.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최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해리포터를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화 먼저 보고 책을 보면 영화 속에서 자꾸 해리포터 책 속에서 영화에 등장하던 애들이 자꾸 나와. 그래서 상상의 한계가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만 보면요, 상상의 한계가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가라라는 얘기를 잘해요. 그러면 진짜 느낌으로 그걸 볼 수 있다니까. 그 상황들을 느낌으로, 촉으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 2번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안 놓치고 볼 수 있죠. 갔는데도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얼마 전에도 어떤 스님이 은혜사에 흰지하고 까만지가 있는데, 은혜사 법당에 대웅전에 흰지하고 까만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가봤는데 나 흰지 까만지 못 봤는데 그런데 사진을 디밀더라고요. 근데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제가 눈썰미는 있지만 그렇게 작게 이렇게 어디 구석에 있는 거는 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당은 움침해가지고 눈 안 좋은데 하면 안 보여요.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가는 상황이면 약간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게 좋고, 그래서 공부하고 답사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문대면 팔자가 좀씩 바뀌어요. 에너지가 좀씩 바뀌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거. 기도 명상은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을 잡는 거고, 일찍 죽으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오래 사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왜냐하면 몸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 차라리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어. 안 죽고 몸이 무너지면 더 문제야.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도 꼭 말씀드리는 게 무릎하고 허리 진짜 조심하시라고.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예. 무릎 나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상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뭐 이렇게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 정신이 이제 좀씩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건 뭐 연세 드시면 몸이 무너지듯이 정신도 좀씩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운동도 해야 되고, 이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비극적인 거는, 이제 치매죠. 그래서 정신훈련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죠. 가장 비극적인 병이 치매인 것 같아요. 자기는 편하고, 주변 사람만 미치고, 자기는 살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중풍 맞으면 사람이 좀 일찍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누워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자기가. 자기도 싫잖아, 이 상황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는데, 치매에 걸리면 자기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살찐다니까, 진짜. 그래서 아직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듯이 명상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치매 너무 슬픈 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게끔 만드는 병?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 그리고 여성분들은 진짜 치매 보면 나는 그거는 보면서 야 진짜 여자는 어머니는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남편은 날아가도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건 아들이야. 며느리는 바로 날아가고 남편 날아가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까지 기억 못할 정도가 되면 차라리 존엄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러고 보면 진짜 엄마는 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딸을 그렇게까지 기억했다는 건 내가 거의 못 들어봤어.
근데 마지막 이 배터리가 원래 치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기억부터 없어집니다. 이렇게 최근 기억부터. 그러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들보다 남편을 더 빨리 만났어. 아니 그렇잖아. 남편 만나고 아들이 생겼겠지. 아들 생기고 남편을 만났겠어.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남편보다 아들이 더 오래 가는지는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며느리가 빨리 가는 건 이해가 되지. 왜냐면 남편 생기고 아들 생기고 며느리가 생겼겠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고 요 가고 순서대로 하면 남편이 남아야 되거든. 아들이 남아. 야,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치매가 돼서 뇌가 막 손상되고 있어도 아들에 대한 생각은 그게 계속 그게 좀 반복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건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아들이 엄마를 대우해 주느냐? 대학만 가봐라. 카톡에 엄마가 세 줄 쓰면 아들은 한 글자를 대답한다니까. 그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건 확인 안 해. 친구들 건 바로 대답하는데 엄마 거는 한참 묵힌다. 돈 준다는 거 보내봐. 그럼 바로 확인한다. 바로 대답하. 그래서 좀 슬픈 얘기예요. 그건 슬픈 얘기.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배워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 30년 이상 즐길 수 있는,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경쟁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겨갈 수는 없거든.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서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원래는 이기면 행복해요, 사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도래했다면 내 자신을 조절하는 방식의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이 현실을 벗어나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 안에서,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 쪽에서 도움이 되는, 아까 우리가 커피를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로서 든 것도 우리가 커피를 마시니까 하는 거죠. 커피를 안 마시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정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몸이 무너져도 정신이 무너지는 거고, 정신이 무너져도 몸은 남습니다. 되게 재밌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정신이 그렇게 중심적이면 정신이 무너지면 몸이 죽느냐? 안 죽어요. 그래서 몸 중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해도 제가 또 잔소리가 더럽게 많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A형 송골이고 남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명상 부작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말이 더럽게 많아졌어.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더 말이 많아졌어.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어른들이 술, 담배를 하락했나 싶기도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나이까지 먹으면 진짜 말이 많아.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저한테 배우면 누구 말 맞다나 돈 내고 잔소리 듣는데. 그래도 재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명상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후에 시작해서 오후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내일 11시 좀 넘으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가 안 되고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1박 2일이라고 사기치는 거지 실제로 하루가 안 되고, 그리고 명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잠이 많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잠이 굉장히 많은데, 잠이 많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잠 조금 자려고 하지 마세요. 잠 조금 자는 동물이 전부 하등 동물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동물이 대부분 다 잠 자는 시간이 긴 놈일수록 고등 동물이에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무슨 뭐 저 코알라라든지 몇 종류 빼놓고는 잠 많이 자는 놈들이 아무튼 다 고등동물이야. 그리고 잠 조금 자는 동물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지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많이 자는 시기에 사람들이 발전하고 다 이게 에너지가 있는 놈들이고, 잠 조금 자는 쪽들 있잖아요.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면 잠이 적죠. 그래서 잠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서 그게 발전력, 피부도 좋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잠을 많이 자야 명상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깨어 있어요. 잠이 적으면 명상하면, 제가 여기 책에도 썼거든요. 이게 숙면 유도에도 좋아요. 불면증에서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잔다니까, 사람이 편하면.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자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최대한 많이 주무실 거를, 공부할 때도 그래요. 좀 모질르는 놈들이 공부할 때 잠 안 자고 공부해. 근데 잠을 자면 머릿속에서 자면서 다 정리가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거는 안 되고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잠을 일단 많이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명상 자체를 앉아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앉아 있는 것도 시간도 있지만 바닥에 앉아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거의 없어요. 근데 쓸데없이 바닥에 앉으라고 해서 더럽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극기하려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빠져서 하면 됩니다. 많이 자고 자빠져서 시작합니다. 이게 명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호흡을 뭐 관조를 해라는 등, 뭐 호흡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신 집중만 잘 되면 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조식, 조신, 조신, 몸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통제하는 거하고, 조심, 그러면 마음을 통제된대.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통제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편해요. 일일이 다 쓸데없는 거 이렇게 체계 갖추고 다리 앉아가지고 이 명상 앉아서 하잖아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15분만 딱 지나잖아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리 아프다.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호흡 가지고 막 이렇게 쉬고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됩니다. 최대한 편하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누워서. 그리고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 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하려고? 안 보여. 그냥 얘기를 해. 옷 받으러 가라고? 옷 받으러 가라고. 지금 가면 안 될까? 지금요? 근데 가능하면 아직 3시부터 준비가 되는 거라서. 아, 그래? 시간이 알딸딸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화장실 갔다 오셔서 제가 명상하는 거 기본적인 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 얘기 들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다리를 뻗어도 되고 자빠져도 되고, 자빠지지는 말고 이렇게 자빠지라는 의미지 이렇게 자빠지라는 의미는 아니야.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부처님을 모셔놓은 공간이 아니어서 다리를 뻗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다리를 뻗었을 때 너무 짧게 보이시는 분들은 뻗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 이렇게 짧노? 이런 분들 있어. 똑같은 버스를 탔는데 누구는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더라고. 나는 무릎이 꺾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내가 좀 길다 이런 분들은 뻗으시고, 짧으면 조절하세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리고 이따가 3시 좀 넘어서 3시 반쯤 제가 명상 한번 하고 방사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을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템플 복장으로 입으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템플 복장 입는 게 좀 촌스럽긴 한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약간 거지 같은데 다 빨아놓은 옷이에요. 왜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 알 거야. 근데 그게 입어서 삭은 옷이 아니고 빨아서 삭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입고 나면 또 그걸 또 빨거든요. 그래서 빠는 과정에서 사가 옷이.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짐부터 갖다 놓으시고 방사 배정 받으시고 나중에 또 하실 수 있도록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